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직업상담학 이론 강의 2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2강 강의는 제 1장 1절에서 실력 따지기 집단상담의 장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상담의 장점부터 들어가는데 집단상담의 장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고루고루 출제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단상담의 장점을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6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1대1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만 집단 속에서는 그러한 것보다는 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집단상담 장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비난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행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집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학습한 행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집단 안의 가상적 현실 속에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상담에서는 동료들 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쉽게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단 상담은 집단원들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 이질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연령이나 성별이나 흥미나 성장 배경, 사회 경제적 지위, 문제의 형태 등 다양한 개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질 집단이라 볼 수 있는데 자, 그것들의 소유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줌으로써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구성원이 많다는 점에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에서보다 학습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집단 속에서는 개인이 한편으로는 직접 참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러서서 관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곱 번째, 특정한 대화의 내용을 취급하는데 고통이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을 관찰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느낌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집단 상담은 또한 개인 상담을 회피해온 사람이 상담 집단에서 용기를 얻어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집단 상담의 장점을 쭉 봐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시해 보겠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장점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을 6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집단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상담과 비교했을 때 개인 상담은 불편함이, 부담감이 있는데 집단 상담은 그러한 것이 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집단이라는 가상적 현실 속에서 실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자입니다. 검증해 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동료 간의 소속감이나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집단원들과의 응집성으로 자, 소속감이나 동료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학습 경험을 함으로써 이 학습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부한 학습 경험으로 학습 효과의 극대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접 참여도 할 수 있지만 직접 참여와 함께 물러나서 관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나서 관망할 수도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기 이해와 함께 타인 이해, 그러한 것들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 그런 것들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이 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장점 6가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입니다. 톨버트가 제시한 직업 집단 상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은 가로, 자기 탐색, 성원 간 상호작용, 개인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과 검토, 의사 결정, 가로 닫고 5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의 활동 유형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집단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 집단 성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탐색입니다. 자, 자기 탐색은 집단 성원들은 수용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 태도, 가치 등을 탐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탐색이라 했으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나 가치,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나 가치 등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겠죠. 개개인의 개인적인 진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 집단 구성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계획과 목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입니다. 여기는 집단 정보가 아니라 개인적 정보입니다. 개인적 정보의 검토와 목표의 연결이다. 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목표와 연결한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개인적인 정보가 있다. 그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연결하는 것.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과 검토입니다.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 그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검토했다면 직업적, 교육적 정보를 검토한다. 그래서 직업적인 정보와 교육적 정보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의사결정이다. 집단 송원 개개인의 집단원들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바로 의사결정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실기에서 나왔던 거니까 정리가 되어야 하겠죠. 첫 번째가 자기 탐색입니다. 두 번째가 송원 간의 상호작용, 피드백이 생각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정보고 두 번째는 직업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사결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절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2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윌리엄슨과 보딘이 나오는데요. 윌리엄슨과 보딘이 우리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또한 크라이티스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 크라이티스도 시험에 필기 시험이 됐든 실기 시험이 됐든 잘 출제가 됩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이 있는데요. 원래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직업상담 이론입니다. 자, 1차에서 주로 나오는 윌리엄슨의 특성 이론의 개요, 개인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에 근거를 둔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특성 요인 직업상담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개인적인 특성과 직업적인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매칭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적성 등을 심리검사 등의 객관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밝혀내고 끊어요. 직무 분석을 통해 추출한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헌한 내용은 직업 선택에서 적성을 고려하도록 한 점입니다. 개인적인 적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는 심리검사를 통해 측정된 개인의 특성이 특정 직업에서의 성공을 정확하게 예언해주지 못한다는 점, 개인의 여러 특성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특성 이론의 개요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도가 중요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어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첫 번째가 변별 진단에서 전혀 선택하지 않은 무결정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 또는 미결정, 확신이 없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선택이나 확신이 없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인데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적성과 동떨어진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담자가 충분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적성과 동떨어진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리을은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입니다. 즉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내담자의 적성이 보다 덜 요구되는 직업에 대한 관심, 내담자의 능력 밖의 직업에 대한 흥미가 관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분야들에 있어서 똑같은 수준의 능력과 흥미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또는 불일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부연이 있는데요.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 진단입니다. 분석과 종합을 근거로 하여 추론하는 과정이며 문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는 단계라고 말하는데 진단의 4가지 범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선택, 무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어리석은 선택 이런 건데요. 이 동의 문장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불확실한 선택은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인데요. 여기에서는 섣부른 선택을 의미하고
교육 수준,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적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불확실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가로로 묶었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출제된 것이라서 묶어드렸습니다. 2번 무선택입니다. 진로 선택과 관계없는 흥미거리에 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무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선택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진로 선택과 관계가 없는 흥미거리에 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경우입니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는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 흥미와 무관한 목표, 직업 정보의 결핍, 진로에 대한 오해, 타인 압력에 대한 선택, 특권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어리석은 선택이 나타난다. 즉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자, 문제 유형에서 자, 첫 번째가 윌리엄슨이 나왔습니다. 변별 진단의 범주. 변별 진단의 범주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는 필기, 실기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나, 둘, 셋, 4개로 구분하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구분하겠는데요.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혀 선택하지 않음, 전혀 선택하지 않음, 자, 이것을 무결정 또는 무선택 없을 무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위아래를 넘나들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로 선택과 관계없는 흥미거리에 주로 관심을 쏟고 있다. 진로 선택과 관계없는 흥미거리에 관심을 쏟는 경우입니다. 자, 그게 전혀 선택하지 않음, 무결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불확실한 선택은 확신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자,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의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섣부른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섣부른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연에 보면은 교육 수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적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불확실한 선택을 한다. 직업세계 이해 부족 몇 가지만 쓰면 됩니다. 직업세계 이해 부족,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나 적성에 대한 두려움, 자, 두려움 등으로 확신이 부족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확신이 부족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가지가 끝났고요. 세 번째로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자, 위에 보면은 적성과 동떨어진 선택이라 했습니다. 적성과 동떨어진 선택. 이것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 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자, 여기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거기에 보면은 뭐 직업정보 결핍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오해라든지 타인의 압력에 대한 선택이나 특권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시험에 나왔던 게 특권에 관한 갈망입니다. 갈망. 자, 그래서 이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인 압력에 의한 선택. 타인 압력에 의한 선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충분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과 동떨어진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입니다.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다.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은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부연을 보면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하는 겁니다. 흥미는 관심이라고도 합니다. 관심이라고도 하는데요.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 있는데 모순으로 인한 선택, 그것을 우리가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하얀색이 타이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기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이것만 작성하면 부분 점수만 받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완전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까지 해서 정확도가 높으면 만약에 4점짜리다 그러면 3점을 받을 수도 있죠. 부분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써버리면 이 점수는 부분 점수를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바탕에 있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딘의 분류입니다. 보딘은 심리이론의 학자인데요. 개인의 내적 동기 또는 과거 변인을 중요시합니다. 내적의 동그라미, 과거의 동그라미. 원래 정신분석 이론의 학자들이 내적인 동기라든지 무의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과거 변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관찰 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특성 이론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관찰이 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봤던 것이 앞에 윌리엄슨의 특성 이론이거든요. 기본 과정은 인성 구조와의 차이로 다양한 욕구가 배출되고 직업 선택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와 이론은 브릴, 보딘, 나흐만 등으로 대표되는 정신역동 이론과 그 다음에 로우, ROE, 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이나 홀랜드의 인성 이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표 학자들, 그 다음에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 이론과 밑에 욕구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정신역동 이론은 개인의 쾌락의 원리, 원초화가 여기에 해당되죠. 현실 원리, 에고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아가요. 입각에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욕구 이론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태도, 능력, 욕구 충족의 양식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직업 선택이나 인간관계, 생활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한계는 실증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역동 이론이나 욕구 이론이나 실증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딘의 이야기를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해볼 건데요.
밑에 인성이론이란 게 있죠. 인성이론은 되게 홀랜드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는데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이 환경에 대처할 때 즐겨 사용하는 습관적인 방식, 즉 개인의 독특한 적응 양식, 즉 인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현실령이 있다. 현실령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적인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아세크, 육각형 모형이죠. 자, 한계는 개인이 자신의 인성 유형과 맞지 않는 직업 환경을 선택하더라도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내 유형과 내가 어떤 사회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사회형이라고 하는 유형에 맞지 않는 그런 직업 환경을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 그게 바로 인성이론의 한계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거기 위에 박스 2개 있죠. 박스 2개는 정신역동이론하고 욕구이론하고 인성이론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딘의 5가지 문제 범주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건데요. 자, 두 번째는 보딘입니다. 보딘은 정신역동 이론가인데 여기에서 5가지 문제 범주가 있다. 5가지 문제 범주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윌리엄스는 4가지의 변별 진단 범주가 있었는데 여기선 5가지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조금 만들어서 소개했는데요. 정부의 확신 부족으로 갈등 불안 이렇게 문장으로 했어요. 그러면 정부의가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것도 아래로 써보겠습니다. 자, 정부까지가 하나인데요. 정보의 부족입니다. 의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자, 정부의 이렇게 됐죠. 확신 부족이 있습니다. 확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죠? 문제가 없음. 이게 이제 확신 부족이라고 해요. 확신 부족. 이게 이제 문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갈등 불안이란 게 있습니다. 갈등은 자아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선택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암기법은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 볼 때 필요해요. 물론 실기시험에서 세팅할 때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확신 부족으로 갈등 불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써드렸습니다. 정보의 부족, 의존성, 확신 부족, 그 다음에 자아 갈등, 선택의 불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신들의 욕구 중재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한다. 정보의 부족은 의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을 말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아 개념과 관련된 반응과 역할 기능 사이의 갈등을 말합니다. 진로와 결혼 사이의 역할 기대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선택의 불안은 불안 상태는 선택할 때 생긴다. 그래서 선택의 불안, 선택할 때 나타나는 불안 현상, 문제가 없음, 확신의 부족인데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끊어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내담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이 확신이 좀 부족한 내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부연도 이것을 좀 연결해서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보딘이 제시한 정신역동 직업상담. 그렇습니다. 정신역동 이론가니까 정신역동 직업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5가지 문제 심리적 원인, 문제 범주라고 했으니까 심리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의존성이 나왔어요. 의존성 여기 2번에 있는데요. 내담자들은 자신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거나 생의 발달 과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진로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그 책임이 내담자에게 있잖아요. 책임 또는 주체적으로 책임과 주체적으로 발달 과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존적이 된다. 진로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주체적으로 발달 과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정보의 부족입니다. 경제적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적합한 정보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보의 부족은 궁핍한 환경 하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정보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자아 갈등이 있습니다. 자아 갈등 여기 있는데요. 진로 선택이나 기타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개인은 갈등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경우입니다. 갈등을 겪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자아 갈등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로 선택에 따르는 불안, 선택의 불안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 진로가 있고 중요한 타인이 기대하는 일, 이게 다를 경우에 자, 이럴 때 개인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 자신의 일과 이 일을 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과 타인이 기대하는 일, 타인이 기대하는 일. 자, 여기서 일도 마찬가지 진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다른 경우입니다. 일이 다른 경우에 우리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없음입니다.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한 후에 끊어요. 단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는 경우에 문제가 없고 확신이 부족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음, 확신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선택한 후에 상담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것을 우리가 확신 부족, 문제가 없음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다 어떠한 경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설명을 한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5개 세팅하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크라이티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실력 따지기 위쪽까지 진행을 해보겠는데 크라이티스의 분류, 크라이티스는 포괄적 진로상담, 진로의식 성숙이론의 학자입니다. 포괄적 진로상담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포괄적 진로상담의 가로. 크라이티스는 진로 및 직업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및 직업상담은
개인의 내적, 외적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심리치료보다 더 광범위한 부분을 포괄하며 자, 필요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심리치료보다 더 광범위한 부분을 포괄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밑줄 치고 포괄의 동그라미. 그래서 포괄적 진로 상담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직업 결정을 한 내담자는 다른 문제를 극복할 확신과 기법을 갖게 됩니다. 성공적인 직업 결정을 한 내담자는 직업 목표를 명확히 갖고 비직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노력하게 됩니다. 1, 2, 3, 4는 참고만 하시고요. 동그라미 5번 크라이티스가 분류한 진로의식 성숙 구성 요인입니다. 진로의식 성숙 구성 요인의 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로의식 성숙 이론이라고도 한다. 기억, 진로 선택에 대한 태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정보 수집,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 자기 특성의 구체적 이해, 진로 문제의 지혜, 직업 선택의 태도와 노력의 영역, 이런 것들이 진로의식의 성숙 구성 요인이라 합니다. 위의 요인들이 충족됐을 때 진로의식이 성숙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크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크라이티스의 1, 2, 3, 4, 5 같은 경우는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진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건 뒤에 또 따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은 크라이티스는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에서 흥미와 적성을 세 가지 변인과 관련지어 설명을 했습니다. 실기에서 나온 거고요. 크라이티스의 진로 문제 유형 분류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필기, 실기 다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이티스의 분류는 포괄적 진로 상담인데 이건 뒤에서 별도로 진로 상담 이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 보시기로 하고요. 이 크라이티스는 진로 의식 성숙 이론의 학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력 따지기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